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타고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과 내일까지만 하게 되면 미월은 끝이 납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 그 다음에 이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 음금인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보았을 때 경이라고 하는 요 글청가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경이라고 하는 글자 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이라고 읽지 않고요. 경금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을 뒤에다 붙여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할 때 나중에 헛갈리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행에다 이게 식간에다가는 항상 오행을 같이 놓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습관화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 같은 경우 자축이미,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외워두셔야지만 오행이 어떤 것인지 헛갈리지 않을 수 있겠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배울 때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울 때 초창기에 헛갈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십간이라든가 12지지에는 오행을 항상 붙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긴 하지만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에는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완자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칠고 약간 투박한 그런 철이죠. 그런 철 어떻게 돼요? 강철 같은 개념이죠. 근데 강철도 어느 정도 재련이 돼 있으면 좀 매끈한데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과 같은 경우에 땅속에서 금방 캐낸 탄광에서 금방 캐낸 금강 같은 데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자연미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거칠고 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땅 속에서 금강 같은 데서 원철을 캐내서 그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빼내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 같은 것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장신구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순물도 걸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철 내지는 순수한 텅스텐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기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단계적으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맑고 깨끗해지고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관성인 화가 있어야 되죠. 화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죠? 편관이 돼요.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인 편관으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인 정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가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연후에 그걸 단련하고 재련을 해서 금은 보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다시 관성인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만 잘해주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 특히 정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나빠할 거예요. 특히 정화 보는 것은
더욱더 싫어할 겁니다.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신금도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춥기 때문에 조후하는 용도로는 병화는 쓸 수 있겠지만은 정화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토집불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신금을 자칫 녹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코 좋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성향 자체도 금이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원래 단단하고 조금 뭐랄까 우직한 그런 스타일이 있지만 경금 스타일과 신금 스타일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조금 달라요. 경금은 그야말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갈공명이라든가 약간 좀 매끈하면서도 좀 강단이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우 같은 경우에는 수염도 기르면서 그 청룡 언월드라 그러네 그런 무시무시한 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력을 쓰진 않지만 엄청난 지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쓰는 사람이죠. 겉으로 봐서는 경금인 관우 같은 사람은 되게 우직하고 강하고 터프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제갈량 같은 경우는 신금 같은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매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속으로는 강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한 것이지 반드시 관우가 경금이고 제갈량이 신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관우가 죽인 사람이 많겠어요? 제갈량이 죽인 사람이 많겠습니까? 관우는 자기 칼로 죽인 사람이 많아봤자 몇천 명, 몇 명만 된다 하지만 제갈량은 적벽대전 같은 거 보게 되면 적에 있는 배를 갖다 몽땅 태워 죽이고요. 물로 갖다 다 쓸어 죽이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지략으로서 엄청난 적군을 갖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갈량이 죽으면서도 좀 뭐랄까 자기 신세한탄이라든가요. 자기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자기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군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그냥 인도적인 차원,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적군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살상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경금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또 일본이라고 하는 떼놈이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책감 같은 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명랑 이렇게 보게 된 명랑에도 그 명랑 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그 최민식이죠. 사람일 때 먼 바다 보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원한을 다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3000% 빠졌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직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아니면 관운 장군 이렇게 관운장 같은 그렇게 좀 강단 있고 의를 지킬 줄 알고 보국 충정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겉으로 봤어도 강해 보이고 쌀쌀맞아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또 의외로 경금 일간인 사람들이 겉은 강하고 매정해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속마음은 또 의외로 또 순진난만 그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미월입니다. 미월은 토왕절이죠. 자, 기토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경겁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경금, 내일 신금 이렇게 됐을 때는 금은 토를 보게 되면 인성에 해당이 되죠. 경금은 미를 보게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내일 신금은 미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편인이 되죠. 한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단어를 잠깐 머릿속에 좀 주지시켜 것이 좋겠죠. 건토는 바른 땅이고요. 생금 금을 생한다라는 뜻인데 그 건토는 금을 생하는 것이 어떻다? 불능하다.
이 건토에다가 이제 건토가 아니라 이제 마른 땅 조토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건 발음이 좀 이렇게 좀 시원찮아가지고 저는 건토라고 좀 많이 씁니다. 마른 땅. 하지만 한 가지 또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조하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 기준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대서절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대서절 이전은 상반월이고요. 대서가 지나면서부터 하반월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상반월은 미월로 쓰고 5월로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반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 화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보지만 하반월은 토가 왕하면서 뭐예요? 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진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반월이 됐을 때는 비록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라 하더라도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게 되면 일간 자체의 경금이 내적으로 좀 실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거기 때문에 화의 어떤 극제를 받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진 않지만 미월의 하반월은 금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상반월과 하반월을 이렇게 나눠서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거를 갖다가 뭘 본다?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이렇게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건조하다 이런 것은 이제 내일 한번 하면 미월 끝나기 때문에 거의 제가 고온건조라고 하는 단어 4월, 5월, 미월 엄청나게 한 90일 정도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건조 4, 5, 미월은 고온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요. 자, 일단 하반월인 미월에 경금이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미토가 경금이 생하든 생하지 않든 간에 경금 자체 스스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월 자체가 상반월도 마찬가지고 하반월도 마찬가지고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의 기운은 어떻게 될까요?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화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의 기운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연이 갑일 때 미월이 정미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갑기합 또 무진 기사 경우 원래는 여기가 신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갑일은 신미가 돼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정화 간목을 같이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간목으로는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갑경충이라고 해서 일간 경금이 간목을 완전히 박살을 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넌센스고요. 일간은 가만히 있는 존재이고 일간은 왕과 같아요. 왕은 가만히 있죠. 신하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신하, 간목이라고 하는 신하가 움직여서 간목은 따지고 보면 국가에 보면은 기획재정부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무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법무부의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의 어떤 재정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법무부의 어떤 룰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보셔도 아름다운 비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간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일간은 갑경 중에서 일간이 간목을 파지 않습니다. 일간은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정화 간목을 보면 좋은데 간목이 수가 없으면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수도 한 점 정도 있어서 간목을 갖다 생조해 주게 되면 더 좋은데 미월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안 좋다? 삼복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뭐냐면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관이 정화를 파하게 되니까 이 또한 좋지 않은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목을 생할 정도의 자수 내지는 해수 정도 있으면 좋은 것이지 너무 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된다라고 하면 정관을 파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특히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 간목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자, 개미, 경진 일주가 되겠죠. 자,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경금미를 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격국은 정인격이 될 겁니다. 정인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아니라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습니다. 정인격, 정관격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토가 다시 투출하거나 기토가 다시 투출하거나 사주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정인격이긴 하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모는 어머니인 토는 왕하고 일간 경금은 약한 모왕 좌세가 될 수가 있겠고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토가 일간 경금을 생한다기보다는 토다 매금될 수 있다, 내지는 토후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미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토가 다시 많아지거나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매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와 목을 보는 것이 좋은데 일지 밑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건토, 마른 땅, 요거는 물을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뭐 습토의 생조도 받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월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중요한 건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모왕자세, 토다 매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월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간목을 생주해주는 역할이 있겠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상관인 개수가 정화를 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개수가 투출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연주에는 경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자수가 미토를 윤토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월에 하반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진도 어차피 습토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습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개수는 진에도 뿌리를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 자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무조건 이건 삼복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좀 화를 놓고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자수를 봤을 때 옆에 진토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준삼합이라고 했죠. 신자진,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되는데 원래 신자 빠지면 자진만 있죠. 자진 수국도 되죠.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미월에 하반월에 삼복생활이 되죠. 당연히 이거 자진합수, 자수, 개수, 경금까지 있게 되게 되면은 이건 삼복생활이 돼요.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따뜻하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자, 병화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상반월도 아니기 때문에 병화의 기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없죠. 단순히 병화로서 조후 따뜻하게 하는 용도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로서 경금을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습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금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병화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습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원국 자체에서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느 분 미중 정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그 세력이 약해서 경금 단련함이 부족한데 미중에 암장된 저 밑에 손가락만한 불씨 하나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축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죠. 단 뭐가 문제예요? 축토, 진토, 미토,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생주를 해주거나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야 할 수 있는데, 토가 많은 상태에서 정화의 뿌리가 없으면 이 정화는 작은 불씨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죠. 더군다나 뭐가 문제입니까? 개수가 있으면 이 개수 상관이 정관을 파하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상관, 견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관을 보호해야 되는데 상관이 여지없이 정화를 파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준법 정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똑같이 정화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나 정에나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화를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러면 신사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병자시하고 좀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병자시처럼 한습은 되지 않죠. 자, 사화를 봤으면 암장되어 있는 밑에 있는 지지 있는 사화이기 때문에 조후하는 공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사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 단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죠. 수가 살아날수록 화를 꺼지게 할 것이고요.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뭐예요? 경금을 단련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후만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신을류시 일간이 왕해지는 한 가지만 써놓고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갑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을 얻기는 했지만 간목을 얻었고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죠. 이거는 신자진 수국이 가능합니다.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미토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국을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상관, 이것도 삼복생활이 되죠. 화기가 부족하고 한데 수의 기운을 간목에 수생목해서 설계하는 그런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화가 부족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결국은 경금 자체가 좀 뿌리도 좀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 이렇게 있게 되니까 한습하죠. 생시에서 이 3주까지의 모자란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그러한 국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어떤 생시가 좀 좋다라고 보기가 좀 대략 좀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일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